오늘은 오프닝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도 다나라같이 그래요. 하세요. 지금부터 농부가 행복한 학교의 철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은 무슨 내용이었죠? 갑신정변. 오케이, 갑신정변 공부했어요, 그죠? 네. 일본 군과 경찰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그죠? 네. 맨 처음 사건은 뭐였죠? 갑신정변 전에 운요 운요 사건이 사건. 있었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 3대 항구를 개항시켰죠, 강제로. 네. 그러면서 이제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갑신정변까지 왔어요, 그죠? 네. 갑신정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네.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죠, 갑신정변? 개화파가 성분이 들어온다고 거짓말 쳤어요. 네, 그래서요. 고종이랑 여성을 가정부로 옮겼어요. 그래서요. 자기가 일본군과 일본 경찰을 그래, 자기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50명이고 나머지는 일본군하고 일본 경찰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요. 그 4시가 위협하는 걸로 봐가지고 뭐라 엉덩이로 때려주고 그래요. 왕과 왕비를 모시던 내시가 위협하는 줄 알고 뭐라고 하니까 그 개아파가 그렇게 죽이라고 해서 몽둥이로 때려서 죽여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다음 왕은 국왕의 명령이라고 그 내가 청사 대신들을 그렇죠. 수구파 대신들을 다 다 불러들여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요, 모두를. 다 죽였어요, 그죠? 네. 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가에 그렇죠. 민가의 민가의 숲들을 그래요. 그 왕궁 옆에 있던 민가하고 숲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죠? 네. 아무튼. 다시 할 때도 참 그러네, 그죠? 네. 그리고요. 자기들끼리 나눠가지고. 그래요. 저 수구파를 다 죽였으니까 자기들끼리 다 관직을 나눠서 정부를 구성해야 되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꾸민 거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요. 그걸 이제 그거를 각국 공사관에 통보해요. 그래요. 각국 공사관에 우리 쿠데타 일으켰어요 하고 통보를 해요, 그죠? 그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랑 모든 일 상의하세요. 이렇게 지금 통보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민씨 세력 일부가 청나라로 도움을 요청해 도와주고 약속을 약속을 돌아와서 그래요. 청나라한테 지원을 요청하고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명성황후한테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요. 명성황후가 고종이 너무 쫓아가고 쫓아가고 말해요. 그래요. 창덕궁으로 돌아가자고 명성황후가 그렇게 말해요, 그죠? 청나라가 왔다고 얘기 안 했을까? 그것도 참 궁금하네. 어쨌든 그 다음은요. 개화파가 못 그걸 가게 반대를 하는데 하는데요. 일본이 이길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그냥 보내요. 장담을 해요. 그래요. 개화파는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일본군이 청나라 군대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만하죠, 그죠? 그래서 창덕궁으로 다 옮겨가요, 다시,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청나라군 1,500명이 들어왔는데 일본군이 그래요. 청나라 군대가 1,500명이 딱 나타나니까 일본군과 경찰은 싸우지도 않고 바로 도망가 버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고종이 싹 그래요. 일본으로 뭐 도망가든 어쨌든 다 찾아서 죽여요, 그죠?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그죠? 그게 근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3일. 시작해서 발표하고 그러니까 3일. 끝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부분은 동학농민운동이죠. 누가 먼저 발표하기로 했죠? 저요. 오케이, 삶은문호님. 전라도 구부에 탄가놀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못 살게 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전창욱이라는 사람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곤장을 맞고 죽게 돼요. 한참 죽었어. 곤장 맞아서 죽을 수 있어요. 죽었어.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게. 그 아들이 전봉준인데요. 이 일에 오. 그래요.
네. 이 일에 화가 나서 봉기를 계획했는데 네. 탄간오리가 발령이 나요. 네. 그래서 흐지부지 됐다가 네. 발령이 취소돼서 다시 와서 난리가 네. 나가지고요. 네. 전봉준이 1894년 1월 11일에 농민 1000여 명을 이끌고 고부 관할을 습격해요. 네. 그리고 나서 나라에서 박원명이라는 사람을 보내서요. 네. 그 사람이 사람들을 잘 달래서 해산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조사하라고 이용태를 보내는데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어떤 한 사람을 내려보내서 잘 수습이 됐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낸 거죠? 네. 예, 그랬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전봉준을 따르는 1000여 명의 동학 교도들을 체포하고 막 죽이고 난리를 쳐서요. 참. 네. 전봉준이랑 김계남이랑 손아중이 네. 주변 농민 8,000명을 더 모아서 네. 공기를 일으키는데 예. 이게 승승장구해요. 예. 그래서 전주성까지 점령을 해요. 오. 여기까지는 내전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민씨 세력이 청군에게 도움을 요청해서요. 네. 청나라 군대가 와요. 네. 그리고 텐진 조약에 의해 일본군이 들어와요. 예. 예, 회원님. 텐진 조약이 뭐예요? 텐진조약. 이거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요. 네, 형님, 얘기해 보세요. 그거 설명하려면 아편 전쟁을 말해야 되는데요. 아, 중국에서 있었던 거요? 네. 아, 예, 얘기해 보세요. 아편 전쟁은 1차하고 2차로 나뉘는데요. 네. 제1차 아편 전쟁은 18세기에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아편이 밀수출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아편이 중독성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예. 중국은 결국 아편 무역 금지 조치를 실행해요. 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영국은 아편을 밀수출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절대로 좋을 리가 없었겠죠. 예, 예. 산업혁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아편을 밀수출했다는 거네요. 그죠? 네. 네. 마약 공사. 네, 영국이요. 네, 그래서 예. 영국은 원정군을 이끌고 네. 중국으로 쳐들어가서 야, 아편을 금지시키니까 군대를 끌고 청나라로 들어갔어요. 겁나 무섭네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결국 중국을 크게 이겨요. 네, 안타깝다. 그 전쟁이 이기면 안 되는데 영국군이 이겼구나. 네, 그래서요. 1842년 8월에요. 네, 남징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는데요. 네. 그 조약의 내용이 홍콩을 영국에 넘기고 중국의 5개 항구를 개항하고 아, 그러면 그때 영국이 홍콩을 먹은 거네, 그죠? 네. 아, 네. 그리고 1800만 달러를 3년 안에 영국에 지불하고요. 예. 그리고 수출입의 관세를 정해요. 그러니까 영국이 수출입 관세를 정했단 말이에요. 네. 전쟁 보세요. 전쟁에 이기면 그러니까 이긴 나라에는 이러한 이득이 있어요. 자기가 쳐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돈을 받아요? 그죠? 세금을 막 매기는 거죠. 네, 좋아요. 네, 이런 내용이어서 네. 결국은 난징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죠. 원래 조약은 다 불평등 조약이에요. 네. 이긴 놈이 강제로 약속을 하는 거니까. 안 그러면 동맹이에요. 조약은 다 불평등이에요. 네. 안 그러면 뭐라고요? 네. 동맹이에요. 예. 그리고 이후에도 중국은 미국과 프랑스 같은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도 불평등 조약을 계속 맺게 돼요. 아이고,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대요? 네, 그래서요? 네, 그리고 좀 있다가요. 네,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난대요. 네, 1차 아편 전쟁 이후에 맺어진 난징 조약을 통해서요. 네. 영국은 큰 이득을 보겠다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중국의 5개 항구를 개항했는데도 무역 규모는 늘지가 않았고 네. 중국인들은 영국인들을 오랑캐라고 쓰고 네. 막 반영 심리가 너무 강해져가지고요. 네. 영국은 그닥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됐어요. 예. 잠깐만요. 그런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영국이 많이 좀 화가 나 예, 있었는데요. 예. 근데 영국은 배는 중국의 소유지만 선장이 영국인이었던 에로우를 네. 중국이 해적 혐의로 조사하자 네.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요. 고의적으로 사건을 확대시켜가지고 예.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아, 예.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중대한 사건이 아니고 에로우는 애초부터 중국으로 가고 있었으므로 이것도 당연히 영국이 생떼를 부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밀 수출하던 아편을 정식으로 수입해라. 이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것도 모자라니까 또 이제 또 시비를 튼 거예요. 네. 아, 근데 이번에는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러시아도 영국하고 함께 난징 조약의 개정을 제의했어요. 예. 근데 청은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그죠. 그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 네 나라가 네. 연합군이 되어가지고요. 헐. 잠깐만요. 그 연합군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어디라고요? 프랑스, 미국, 러시아, 영국이요. 질수 프랑스, 없겠다. 프랑스, 미국, 미국, 러시아, 러시아, 영국. 영국. 너무해.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센 놈들이 한꺼번에 이제 한번 또 해서 다 빼서 먹어보겠다. 그리고 네. 전쟁을 또 일으켜요? 네. 와. 대박. 이름합을. 네. 그래요. 지금 2차 아편 전쟁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요? 그리고 전쟁에서 연합군이 크게 이겼고요. 네. 1800 당연히 이기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히 이겼어요. 당근 이기지. 완전. 네 나라가, 아이고. 최강팀. 예. 네, 최강이. 예. 그래서 1858년에 텐진 조약을 강제로 맺게 해요. 아, 그러니까 텐진 조약은 2차 아편 전쟁의 결과다. 네, 결과. 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난데 뭐 또 설명할 거 없어요? 있어요. 네, 해주세요. 이 조약도 북경의 대사관을 열고 총 600만 양을 더 배상하고 아, 예. 기독교를 공인하고 네. 9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한다 등이었는데 네. 항구를 또 추가로 개항한 까닭은요. 네. 그때 난징 조약에서 개방됐던 5개 항구가 중국의 핵심 산업지대와는 떨어져 있었다는 이유로 또 개항했어요. 그걸.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 개항시킨 거하고 비슷한 스타일이네요, 그죠? 네. 네. 일본이 거기서 배웠을까? 배웠네. 아편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2차요? 아니, 1차. 2차? 1840년부터 42년까지. 그럼 2차는요? 1856년부터 1860년까지. 일본이 배운 거네. 배웠네. 따라한 거네. 따라쟁이.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제 우리나라 먹은 거죠, 그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조약의 내용을 전부 영어로 써가지고요. 네. 중국의 의견을 거의 반영시키지 않는 진짜 너무. 그거 우리나라도 있어요. FTA가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정말요? 네. 모든 조항들이 전부 영어로 싹 다 돼 있어요. 참나. 와. 네, 그걸 체결한 거예요. 대박이에요. 아, 네. 거의 반영 안 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네. 그리고 텐진 조약 이후에도 네. 연합군 각 나라들은 네. 계속해서 조약을 또 맺었어요. 계속. 네. 물론 그것도 불평등. 네. 그래서요? 물론 그것도 불평등 조약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조약은 모두 불평등 조약이에요. 네. 조약은 불평등자가 빠져 있어도 불평등한 거예요. 네. 자, 그럼 동맹은 평등해요. 평등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겉으로 동맹이라고 해놓고 속으로 불평등한 거 있어요. 오. 예,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 시점에서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유 그러면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죠. 네. 네. 근데 보수주의자가 주장하는 자유는 경제적인 자유예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있는 놈들이 마음대로 다 먹겠다라는 얘기죠. 네. 네.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면은 다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보수주의자는 평등을 부정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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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평등도 싫어해요. 음. 왜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디 감히 가난한 것들이 우리하고 같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자유 얘기했을 때 그게 어떤 자유를 얘기하는지 들여다봐야 돼요. 아, 조약은 무조건 불평등한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에서는 네. 네.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강제로 약속을 맺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동맹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건데 요즘에는 그게 조약할 수 없으니까 겉으로는 동맹하고 속으로는 동맹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처럼 자유 이걸 얘기할 때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처럼 동맹 그렇게 해도 속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돼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광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광고 어때요?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차들이 모두 다 절벽을 나르고 난리를 치고도 그 안에서 잠자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모든 보험은 무지 사람을 뭔가 되게 도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조건이 무지 까다로워요. 겉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무엇으로도 포장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돼요. 됐어요? 네. 네. 오케이. 예, 뭐 더 설명할 거 있어요? 네. 예, 해주세요. 그리고 연합군이 중국에 있는 동안 그들은 살인, 방화, 약탈 등의 만행을 저질렀고 중요한 문화유산들도 많이 파괴했어요. 네, 그래서요. 여기까지. 아, 거기까지. 네. 자, 텐진 조약 됐어요? 네. 네. 그 다음, 예, 하세요. 그래서 농민들이 전조협약을 맺고 자진해산을 하는데요. 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동학군이 일어나니까 청나라 군대한테 요청을 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텐진 조약, 2차 아편전쟁 끝난 다음에 텐진 조약을 맺었어요. 그죠? 네. 네. 그 중에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또 그걸 막기에 다른 나라 군대도 들어간다는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옳다구나 싶어서 이제 일본군이 쫙 들어와요. 그죠? 그렇게 네.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상황이 종료됐다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네. 청이 돌아가도 일본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요. 청나라는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우리나라가 물러가면 일본군도 물러가겠지 하고 일본군이 물러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물러가니까 일본군은 옳다구나 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죠? 네. 네. 예, 그래서요? 그게 1차 농민분기 끝이에요. 아, 예,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 누가 발표하기로 했어요? 저요? 미리미리군이요? 네. 아, 그래요? 예, 해보세요. 그러니까 1차 농민 전쟁이 끝나니까요. 네. 청일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네, 왜요? 청일 전쟁은요. 일단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청과 일본이 일으킨 전쟁인데요. 네. 1884년에 일본이 갑신 정변을 일으켰는데 실패했었잖아요. 예, 그랬죠. 3일 만에. 네. 실패 정도가 아니라 뭐 참패죠, 그건. 그죠? 예. 그 뒤로 10년 뒤에 네. 1894년 5월 동학농민운동으로 전주성이 점령되자 조선 왕조는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했어요. 네. 그 후에 청과 일본은 텐진 조약에 의해 공동 출병을 결정했었는데 청나라와 달리 일본은 동학농민운동이 끝나지 않았고 조선은 내전 개혁을 구실로 철수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안 나갔죠, 그죠? 네. 청군은 갔는데 일군은 남았어요. 예. 네. 그래서 조선은 일본한테 너희들 가면은 알아서 잘 할 것이다 라고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니까 일본은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쿠데타를 통해 친일 정권을 수립했어요. 네. 또 선전포고 없이 청을 공격해가지고 청을 도발해서 청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청과 달리 일본은 1884년 갑신 정변에 실패해서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미리 대해군을 건설해 두었거든요. 그러죠. 10년 동안 그러면 준비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네. 맞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청은 계속 연패해요. 그러죠. 10년 동안 이를 갈았겠죠. 이기려고. 네. 또 청일 전쟁 중에 물자 수송의 대부분을 조선에서 조달되면서 백성이 피해를 입으니까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켰는데 네. 일본이 이겨요. 오케이. 거기까지 잠깐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사람이 발표할 수 있죠. 그죠? 2차 분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2차 분기 누가 설명하기로 했죠? 저요. 예, 소영권님 하세요. 일본군이요 네. 한양을 점거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등 네. 내정 간섭 단계가 되니까 네. 동학군이 2차 동학 농민 분기를 일으켜요. 그러죠. 일본군이 물러가야 되는데 안 물러가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예, 거기다 청일전쟁까지 일으켜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열 받죠. 그죠? 네. 네. 예. 그리고 전라도가 곡창지대잖아요. 그죠? 네. 일단 전쟁하려면 군인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뺏겼겠죠. 그죠? 예. 그래서요. 네. 근데 한편 일본군이요 천후협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실패해요. 아 이거? 예. 이때 쯔시형이 이끄는 북접이 전봉준을 부정했는데 협력을 선언하고 손병일 지휘관으로 합류해서 묵상했어요. 거기에 정부군이랑 일본군이 손을 잡았어요. 헐.
예. 그래서 결국 우금치 전투는 농민군이 대패하고 그 후로 돈봉주는 다시 농민군을 즉결하려고 했는데 내부 배신자의 밀고로 체포되어서 네, 그래서요. 교수형에 처해져요. 그래서 1년 만에 끝나요. 여기서 우금치 전투는요. 네. 1894년 가도 농민전쟁,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때요. 네. 농민군이랑 일본 조선 정부 연합군이 공주 우금치에서 싸운 최대 규모의 전투예요. 몇 명이 싸웠어요? 약 10만 명 정도. 한 명이 다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차 농민 봉기는 일본군 물러가라고 일어난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정부군하고 일본군이 농민군을 죽여요? 어이가 없으니까 다 말이 안 나와요. 네, 그랬어요. 네. 이렇게 끝나요. 예, 그러면 이제 또 계속 나가야 되니까 예, 미리미리군 계속해 주세요. 네, 그렇게 끝나고 연이은 패배에 1895년 4월에 일본과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고 끝이 나요. 당연하죠.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죠? 예, 예. 저요. 예, 회장님. 시모노세키 조약이 뭐예요? 예, 시모노세키 조약이 뭐예요? 시모노세키 조약은 1895년 4월 17일 청일 전쟁 이후에 청나라가 일본과 맺은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조약이 4개예요, 그죠? 네. 예. 순서대로 얘기해 볼까요? 맨 처음은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죠? 네. 네. 예. 강화도 조약이 뭐죠? 병자소조약. 예. 왜 일어났죠? 운요 운요 사건 때문에, 그죠? 그 운요 사건 그때 외원님이 발표했었죠, 그죠? 네. 기억나요? 네. 예. 어떤 내용이었죠? 일본군이 마치 나대고 난리를 쳤어요.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이 총을 발사한 것 때문에, 그죠? 시비 터가지고 일본 군대가 들어와 버렸죠, 그죠? 네. 예, 그게 강화도 조약이죠, 그죠? 예, 그 다음 조약은 뭐라고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운 다음에 청나라가 지니까 일본하고 맺은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그래요. 시모노세키 조약.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운요 사건 끝난 다음에 병자수호 조약, 그죠? 네. 그 다음 청일전쟁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 그 다음에 우리 중국에 있었던 조약도 2개 더 배웠죠, 그죠? 네, 뭐였죠? 1차 아편전쟁 끝나고 난징 조약. 난징은 남경이에요. 그래서 난징 조약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아편전쟁 끝나고 텐진 조약. 텐진은 중국에 천진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네. 그 천진이 텐진이거든요. 그래서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4가지 조약 배웠네요. 그럼 그죠? 네. 강화도 조약하고 시모노세키 조약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있었던 난징 난징 조약하고 텐진 조약. 그래요. 그렇게 4가지 배웠어요. 그죠?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예. 그러니까 그때 회장님이 질문했던 거에 답이 점점 되고 있죠. 그죠? 네. 맨 처음 들어온 거는 운요 사건으로 들어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갑신정변으로 어떻게든 한번 정권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10년을 기다려서 청나라를 결국은 이겨요. 그죠? 네. 그러면은 조선은 이제 일본군 손아귀에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동학 농민 봉기를 핑계로 일본군이 들어와요. 그죠? 네. 청나라가 나갔는데도 일본군은 안 나가고 계속 청일전쟁까지 일으키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틀게 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하고요. 네. 다음에 이후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네. 오케이, 수업 끝. 왜 이렇게 침울해요?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